네, 디지털 에셋 박상혁 편집장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네, 또 중요한 뉴스 많이 가져오셨잖아요. 고유가 현상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타임라인별로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처음에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공습을 했을 때 그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을 했었거든요. 2월 28일이었는데요. 근데 직후에 가격이 좀 다시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한 이유는요.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월 1일이었습니다. 이때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사망 소식을 밝히면서 네. 시장에 이 전쟁이 장기화되지 않을 수 있겠구나, 조기에 종료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 잠시 동안 있었죠. 맞아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그때 주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말 동안 이 가격을 위험자산 시장 중에서 반영해줄 자산이 사실은 이 디지털 자산 시장밖에 지금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 이 기대감을 반영을 해서 이 3월 1일부터 이 비트코인이 이 부분을 보시면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음에 보면요,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된다는 소식이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좀 이란 사태가 조기에 좀 마무리되지 않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면서 네. 아무래도 전쟁 장기화에 대한 시장 우려가 다시 확산되기 시작했죠. 이때가 3월 5일, 6일 경이었는데요. 그래서 이걸 바로 또 비트코인이 반영을 해서 이 3월 6일 이후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란 전쟁이 장기화될 것 같다. 그러면 비트코인 떨어지고. 맞습니다. 금방 끝날 것 같다. 그러면 비트코인 올라가고. 약간 이런 반복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중동 지정학적 위기에 맞춰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좀 전쟁이 마무리될 것 같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이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장기화될 것 같다 이러면은 좀 크게 시장이 위축이 되면서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는 이 알리 하메네이, 지금 사망한 이전의 이란 최고 지도자죠. 그 아들이 새로운 최고 지도자로 또 임명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예고를 했잖아요. 이미 트럼프가 누가 올라오든 다 우리가 제거하겠다. 네. 그럼에도 사실 올라왔다라는 거는 어떻게 이제 국면이 흘러간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아침 소식이었죠. 물론 그 전부터 이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가 이 새로운 이란의 최고 지도자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며칠 전부터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오늘 좀 공식적으로 아침에 모즈타바가 새로운 최고 지도자로 선출이 됐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때 비트코인 가격을 좀 보면요.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인데요. 급락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반영을 해서. 한 $1,000 가까이 떨어졌네. 1% 이상 떨어진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모즈타바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란의 대표적인 강경 보수파로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차남이 선출됐다는 것은 미국이 지금 뜻하는 바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는 거고, 반대네요. 그렇다면은 이 중동 지정학적 위기가 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시장 우려가 확산되면서 비트코인이 바로 좀 급락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네. 주말 동안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무조건 항복,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용납하지 않겠다 막 이런 이야기도 막 하던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 좀 장기전으로 갈 확률도 크겠네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옵션에는 무조건 항복밖에 없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좀 말이 계속 바뀌고 있긴 합니다만 네.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이 새로운 최고 지도자 선출 당시에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기 새로운 지도자는, 이런 말을 했었는데 확실히 이 이란 쪽에서 뭐 승인을 받고 했다 이런 말 없이 지금 선출이 됐다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더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네. 일단은 뭐 지금 떨어지는 걸 보면 아침에 나스닥 100 같은 경우도 거의 500포인트 이상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큰 폭으로 사실 하락을 하고 있고,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은 먼저 떨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면 많이 떨어졌지만 오늘 하락폭은 어떻게 보면 또 적어 보입니다. 요런 어떤 지금 자산시장 전반에 좀 악화 현상이 있는 건데, 네. 이 나스닥 100이 떨어지는 것이 비트코인 가격에 한 번 더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이 지금 되게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조화 현상이라는 거는 비트코인 가격과 이
나스닥의 상승률이라든지 하락률이라든지 이런 게 일치한다는 거거든요. 네. 네, 지금 이제 보이는 화면처럼 이 WTI 유가 같은 경우에는 공습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적인 이슈 하나하나의 유가가 좀 반응하기보다는 이 중동 지정학적 위기 자체에 굉장히 심각하게 좀 시장이 받아들이면서 유가가 뭐 거의 하락 없이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트코인은 지금 미국 증시하고 좀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여기 지금 보이는 지표는 이 비트코인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 나스닥 주요 지수와 S&P 500 지수와 금이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냐 이 지표인데요. 이 그래프가 위에 닿을수록 가격이 방향성이 일치한다는 거고요. 비트코인하고요. 네. 그리고 그래프가 밑으로 갈수록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가격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보시는 바처럼 금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제일 반대로 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미국 증시하고 비트코인이 가격이 일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와 비트코인이 좀 많이 일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당분간이라도 뭔가 디지털 금 이렇게 비트코인을 생각하기보다는 뭔가 디지털 뭐 기술주, 미국 기술주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코인 금액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좀 예상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정확히 짚어주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비트코인하고 나스닥 지수의 동조화 흐름은 이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에 좀 굉장히 많이 커플링 현상이 심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디지털 자산하고 관련한 친화적인 정책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나스닥과 비트코인의 가격이 동조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말씀하신 것처럼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의 내러티브를 갖고 있기보다는 이 미국 증시, 그중에서 기술주하고 좀 같이 가는 어떤 미래 산업의 어떤 하나의 산업군 이 정도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떨어진 건 떨어진 거고 이제 투자자들이 관심 가지는 부분은 이제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 이거 또 다시 네. 저점 갱신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불안함도 사실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박스 같은 경우는 62,000달러가 하단이고 비트코인의 경우에 74,000 최근에 올라갔던 거기가 이제 박스 상단이라고 새롭게 정의가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과거에도 이런 거랑 좀 비슷한 지정학적 위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어떤 등락폭을 좀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과거에는 어땠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하고 비교한 표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과거에도 중동 지정학적 위기는 지속적으로 있었죠. 그리고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어떤 네. 국제 전쟁 이슈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주요 이슈를 여기 표로 하나 가지고 와 봤는데요. 이 2020년부터 이미 금과 비트코인에 좀 반대로 가는 현상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네. 좀 본격화된 거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이때 침공 당일에 금은 소폭 상승을 했지만 비트코인은 크게 거시경제 악재를 반영해서 크게 급락을 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2023년부터는 계속해서 이 중동 지정학적 위기 이슈가 계속 있었죠. 그래서 이때도 금은 상승을 반영을 했는데요. 반대로 비트코인은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한때 우리 계속 디지털 네. 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좀 상황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디지털 금의 내러티브를 강력히 반영을 해서 금과 이 비트코인이 일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가격 방향성이. 네. 근데 지금은 이 금과는 반대로 좀 움직이고 미국 증시, 기술주 중심과 같이 가격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지금 좀 전해드리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전쟁이 나면 지정학적 위기가 벌어지면 이 금 가격은 올라가고 또 주가는 내려간다. 뭐 이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최근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서 금값이 조금 내렸습니다. 요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네. 이 중동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금 가격이 올라야 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실제로는 많았는데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았고 사실 오늘부터는 또 많이 떨어졌거든요. 한 2% 가까이 또 아까는 떨어졌었는데. 네, 말씀 주신 대로입니다. 그래서 되레 금 가격이 하락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전문가분들은 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이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유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 달러 강세 현상이 좀 크게 나타난 것 같다. 금보다는 이 달러를 선호하는 현상이 크게 나타나면서 금의 기존대로라면은 금에 갔어야 할 자금이 달러로 좀 몰리면서 이 금의 가격이 하락했다. 이게 첫 번째로 있는 것 같고요. 이 두 번째는 이 역대 중동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특히 좀 시장 반응보다 크게 긴장이 고조됐을 때 그리고 유가가 지금처럼 크게 급등했을 때를 보면은 아무래도 이 물가 상승을 같이 고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때 가장 고려하는 게 바로 물가 잡기잖아요. 네. 물가가 이렇게 지금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 이거는 가능성이 낮다고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금에 섣불리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전문가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JP 모건이 전쟁이 처음 터졌을 때 25일 본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라크 같은 경우는 이 석유 원유 생산량을 크게 감축했어요.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사실은 더 늦게 끝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또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25일 만에 전쟁이 끝났으면 28일에 전쟁이 시작됐으니까 뭐 대략 한 3월 안에는 끝나는 것으로 원래 예상했었고 지난주에 주식시장 반응도 보면 거의 그런 쪽이었죠.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전쟁이 좀 장기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4월에는 그럼 끝날 수 있냐 이런 또 질문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시나리오가 크게 두 개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저희가 이 비트코인과 미국 증시가 굉장히 크게 커플링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를 봤을 때도 이 중동 지정학적 위기가 어떻게 흘러갈 거냐 이게 최대 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두 개가 지금 나눠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네. 말씀 주신 대로 3월 혹은 4월 내로 종전이 될 거냐 네. 이 시나리오가 첫 번째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나리오 보면요 일단 3월 말에 이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물론 네. 이제 취소될 수도 있다. 이 중동 위기가 고조되면서 취소될 수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고요. 확인된 바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3월 말에 예정대로 개최할 거다 이렇게 지금 커멘트가 나온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대로 갔을 때 아무래도 이 중국과 이란의 관계가 또 깊잖아요. 네. 이란의 원유를 중동이 굉장히 많이 사들이고 있고 그래서 이 화담이 좀 잘 되려면은 그 전에 어떤 지정학적 위기를 좀 마무리 짓고 가지 않겠냐 이런 측면에서 4월 내로 좀 종전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로 있는 것 같고요. 이 두 번째로는 이 트럼프가 최근에 이란이 무조건 항복하지 않는 거 이외에는 옵션이 없다라고 네. 하긴 했지만 이 말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또 언제 또 상황이 바뀌어서 다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말을 할지 모른다 이런 정서도 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최근에는 뭐라고 했나요, 트럼프가? 제일 제일 최근에는 최근에, 네, 무조건 항복에는 없다라고 그게 제일 하고 최근인 거죠? 네, 네. 하고 그 다음에 좀 하나 다시 좀 달리 볼 거는 쿠르도족 개입을 처음에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자 기준으로 쿠르드족 개입은 원치 않는다라는 식으로 또 입장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확전을 원치 않는다라는 스탠스를 동시에 좀 같이 얘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4월 내 종전 가능성이 아직 열려 있지 않느냐 이런 반응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요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리빗이 최근에 또 얘기를 했는데요. 이 우리 작전의 목표는 4주에서 6주 내로 전쟁을 끝내는 거고 이 말에 따르면은 4월 중순 안에는 끝내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타임라인대로라면 또 4월 내로 종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이 좀 악재를 4월 내로 해소하고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네. 근데 또 반대로 전쟁 장기화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예상하기가 네. 그럼 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아닌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지금 뭐 이란의 주요 시설을 타격을 하면서 무기를 많이 소모시켰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현대전이 또 드론전이다 보니까 또 드론 전력이나 이런 나머지 전력들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장기화로 끌고 갈 수 있다 이란이 이렇게 볼 수 있는 전문가분들도 계시고요. 네. 또 이제 보수 강경파의 득세 이 여부에 따라서 장기 전쟁 여부가 갈렸었는데요. 이 오늘 또 소식에 모즈타바가 새로운 이란 지도자로 선출되면서 장기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시장 악재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지난주에 또 비농업 고용지표 또 예상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거에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네, 또 다음으로 또 거시경제 변수도 말씀 주신 대로 있습니다. 네, 보면은 최근에 좀 고용지표가 악화가 됐습니다. 아, 미국 고용지표. 네, 네. 맞습니다. 미국 고용지표입니다. 그래서 10월 셧다운 이후로 최대로 지금 악화됐다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비농업 고용지표 기준으로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원래 이 고용지표가 크게 악화되면은 이 금리를 인하한다는 시장 기대가 높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 금리를 인하해서 시장 유동성을 풀어야 이 고용지표가 개선된다는 논리가 항상 있었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 우려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고용지표가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동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이 어떤 그 위기 고조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기 쉽지 않겠다. 이런 우려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5월에 좀 주요 이벤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5월에 임기를 마치고 케빈 어시 연준 의장 지명자가 5월에 임기를 시작하는데요. 케빈 어시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매파로 분류된 인물이긴 했지만 트럼프 정부하고 사전에 교감이 굉장히 깊었던 인물로 지금 네.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결국에는 4월 아까 말씀드렸던 4월 종전 시나리오대로 좀 가줘야 아무래도 이 5월 케빈 어시 임기가 맞물리면서 좀 디지털 자산 시장이나 다른 주요 자산 시장이 반등할 여지가 크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걸 좀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지난주에는 전쟁이 금방 끝날 것 같다라는 예상이 좀 더 우세하면서 자산 시장이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이 주말로 오면서 점점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실제로 커졌고 유가 같은 경우 $100 이제 넘었고요. 일시적으로 $110까지도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모른다. 이란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가 현재 시점에서는 솔직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지표들도 우리가 봐야 되니까 네. 지금 얘기해 주신 거는 이제 미국의 비농업 고용 지난번에 나왔었던 예상치를 거의 뭐 15만 개 이상 덜 나왔죠, 일자리가.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 원래대로라고 하면 전쟁이 없었으면 이게 금리 인하 신호로 맞아요. 이해할 수 있는데 전쟁도 있고 또 연준 인사들이 최근에는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굉장히 강력하게 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신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말고 또 그러면 저희가 알아야 되는 비트코인 투자할 때 뭐 3월에 들어가나 4월에 들어가나 뭐 이런 고민들을 아마 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지금. 또 알아야 되는 이슈가 있을까요? 네, 하나 더 남아 있는데요. 이 저희 재무부 일반 계좌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네. 이 지표가 증가할수록 이 재무부의 어떤 미국 채권 회수량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시장 유동성이 위축된다. 이 재무부 일반 계좌 잔고가 오를수록. 근데 여기 지금 포인트를 보시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재무부 계좌 잔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얘기는 시장 유동성을 재무부가 빨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있는데 네,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팔든지 아니면 세금을 걷든지 어떤 여타의 이유로 그 돈을 이제 나라에서 걷어간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중에는 현금이 줄어드니까 시중 유동성은 떨어지게 되고 비트코인 가격이 안 좋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 다음은 이제 뭐 팩트는 아닌데 시장에서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이 지표에 대해서. 그래서 이 다음에 이 재무부가 공식적으로 얘기한 게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재무부 일반 계좌 잔고 추이를 보니까 4월에 이 잔고가 최고점에 달을 걸로 보이고 5월부터는 잔고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재무부 이걸 또 공식 이제 설명입니다. 추정하는군요. 네, 추정치가 있는데 네. 이 추정치를 갖고 이제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일부러 좀 재무부가 유동성 위축시켜 놓은 것 같다. 네. 아무래도 작년 상반기에 미국 증시 굉장히 올랐죠. 그 네. 상태에서 좀 쿨다운 시켜줄 필요도 있고, 그리고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죠. 예, 중간 선거 전에 좀 한 차례 더 상승 랠리가 나오려면 하반기쯤에 한번 유동성을 빨아들여야 된다. 이런 시장 기대가 지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4월 이제 재무부 공식 멘트처럼 4월에 정점을 찍고 5월 캐비넛이 임명과 이제 임기 시작과 맞물려서 이 유동성이 풀어지면은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이나 이 미국 증시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또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추가로 4월 중순에 종전 시나리오가 또 있었잖아요. 네. 이 세 가지가 시장 기대들을 좀 맞물려 떨어지면은 2분기가 디지털 자산 시장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네. 그 밖에 그러면 또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알아야 될 어떤 사항들이나 또 추가적인 이슈들 혹시 있을까요? 다음은 또 디지털 자산 시장 개별 이슈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일가 자체가 네. 코인 비중이 상당히 늘어난 상태입니다. 블룸버그 지난 1월 분석을 보면요, 트럼프 일가의 재산 중 20%가 디지털 자산 시장이라고 하고요. 네. 그만큼 트럼프 일가가 코인,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요, 이것이.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일가 자체가 디지털 자산 시장 비중이 높다 보니까 중간 선거 이전에 한번 뭐 클래리티 법안이라든지 네. 이런 법안의 푸시를 굉장히 강력하게 해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트럼프 같습니다. 일가가 지금까지 이제 보여줬던 어떤 그런 스탠스를 보건데 한번 자기들이 나갈 기회를 만들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뭐 디지털 자산 시장 펀더멘탈을 좋냐 나쁘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 편인데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 자체가 한번 밀어줄 거라는 기대감 자체는 시장에 강력하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대통령이고 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서도 또 네. 네, 저희가 느끼기에는 저희가 일반 많이 투자자가 봤잖아요, 근데. 느끼기에는 네, 그쵸. 네. 그런 면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또 이런 기조에 맞춰서 JP 모건에서도 최근에 분석을 하나 내놨습니다. 네. 지금 클래리티 법안이 상반기 내로 통과될 거냐 말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요.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늦어도 올해 중에는, 그래도 빠르면은 상반기 중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또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 같고요. 3월 중순에 지금 상원 은행위원회 마크업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여기서 순조롭게 통과가 되면은 상원 본회의로 바로 직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3월 말, 4월 초에 또 많이 저희가 또 뉴스를 또 집중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